안녕하세요. 겨울 집중학기 어드밴스 머신러닝 과목 수강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학과 민영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앞서 3주차 강의에서 선형회귀의 확률론적 해석에서 배웠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약자로 MLE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에서의 확률론적인 해석부터 ML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배경, 그리고 실제 MLE 연산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다른 확률론적인 관점인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약자로 MAP와 MLE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수식 그리고 논리를 그동안 기계적으로 좀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정확히 이 개념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수식 및 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MLE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 그리고 이 라이클리후드가 나오게 되는 베이지 룰에 대한 이해, 근본적으로 왜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확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MLE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머신러닝에서의 확률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시작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에서 확률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특정 확률을 기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머신러닝의 목적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확률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확률 문제를 푸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 이렇게 P세타 기본 X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 모델로부터 나왔는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다양한 가능성이 있죠. 그 여러 가능성 중에서 주어진 데이터들이 어떤 모습을 기반으로 하는 분포 모델로부터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는가, 혹은 어떤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묘사하는 확률 분포, 머신러닝 관점에서 그런 모델은 어떤 것이겠는가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P세타 기본 X가 가장 커지게 되는 모수 세타를 찾으면 그 모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확률 분포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분포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보통 데이터 풀셋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P세타 기본 X를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게 좀 가장 큰 한계점이겠죠.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P세타 기본 X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도입되는 개념이 이 베이지 룰입니다. 이는 이 수식과 같이 P세타 기본 X가 Px 기본 세타와 P세타 그리고 나누기 Px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기반으로 구하기 용이한 우변의 확률을 맥시마이징 해서 원래 우리의 목표인 P세타 기본 X의 맥시마이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베이즈 룰의 수식을 좀 살펴보면은 라이클리후드와 사전 확률 그리고 분모 px로 되어 있고, 다시 라이클리후드는 이 관측된 값들이 주어진 모습을 기반으로 한 분포로부터 나왔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변의 텀 중에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해서 좌변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의 라이클리후드 텀을 최대화해서 좌변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좌변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즉 우변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모수 세타를 찾는 것이고요. 즉 이 그래프와 같이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게 더 높은 확률을 보이느냐, 아니면 이 모델이 더 높은 확률을 보이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 하나,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확률이 아니고 주어진 데이터들의 각 모델 하에서의 확률, 이것들의 합 혹은 곱이 언제 가장 커지는지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생하는 각 사건 혹은 데이터들은 독립임을 가정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MLE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측 데이터 D1, D2, D3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P 세타 기본 X를 가장 크게 하는 세타를 구하려고 하고요. 이때 앞에 베이즈 룰에 따라서 likelihood는 P D 기본 세타가 되고요. 여기서 이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습니다. 앞서 MLE를 위한 과정에서 관측 데이터들은 서로 독립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들이
발생할 확률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이 수식 product P di 기분 세타를 최대화하는 모수를 구하는 게 ML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연산의 편의, 즉 곱의 형태를 합의 형태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양면에 로그 형태를 취해주고 이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개별 모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미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모수 세타를 찾아줍니다. 모수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모수에 대한 편미분으로 구해진 편미분식들을 각각 0으로 만드는 연립방정 형태로 해결할 수 있고 다차원 선형 회귀와 같이 모수가 매우 많아지는 경우에는 행렬식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모수를 한 번에 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모수 세타를 이용해서 관측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화시켜주는 모델을 최종 도출하는 게 전체적인 MLE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LE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통계학에서 점수정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또 많은 확률 기반한 기계학습에서 응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확률 기반에서 해석할 때 MLE가 사용되고 저희가 앞서 강의에서 MLE 방식이 리스트 스퀘어 에러 방식과 동일함을 증명했었죠. 또 정확하게 MLE 통해서 편미분 통해서 연립방정식 구하는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의 경우도 가능도에 기반해서 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MLE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MLE 활용 시 우리는 라이클리후드 텀에만 집중해서 이를 최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모수를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관측된 데이터만 이렇게 활용해서 추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있는 등의 경우 잘못된 추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를 보완해주는 전략이 MAP, Maximum Posteriori 방식이고요. 이 베이지 룰에 따라서 도출된 식을 보면은 우리가 MLE에서 주목하지 않은 텀이 하나 더 있죠. P 세타, 사전 확률인데요. MAP 방식에서는 라이클리후드와 사전 확률의 곱을 최대화시킴으로써 산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식 P 세타를 모델에 반영한다고 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MLE 대비해서 조금 더 정확한 추정, 바이어스 없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실제 정확한 사전 확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시 가지고 있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그동안 좀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여러 확률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인 부분이 나오면 단순히 수식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데 그쳤는데 이 과제를 계기로 그 저변에 깔린 타산과 아이디어들, 머신러닝에서 확률적 접근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 때 쉽게 배웠던 베이지 룰이 MLE 포함한 확률적 모델링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단순한 수식이 아닌 베이지 룰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AP 개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확률적 분석을 할 때 선험적 지식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